네,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철도 노조 간부를 연행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이 민주노총 2층으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조원이 1층부터 로비부터 맡고 있던 노조원이 속속 경찰에 연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시 반쯤이죠. 1층 유리문을 깨고 경찰이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여러 차례 구속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조합원과 시민들을 끌어내면서 조금씩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2층까지 진입을 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체포조 6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47개 중대, 총 4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좀 현장을 항의하기 위해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 또 은수미 의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자, 경찰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을 하면서 체류액을 살포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일부는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자,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 복도가 좁고 구조가 복잡해서 만약에 경찰과 노조원이 대치를 하고 또 물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14층, 15층 사무실에 철도 노조 지도부 9명이 은신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철도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강력하게 대치를 해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건물 옆에는 에어매트가 설치가 돼 있고요. 교통 상황 또한 통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경찰과 대치가 돼 있고요. 조금 전 12시 반쯤이죠. 두 번째 현관문 유리문을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승윤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승윤 기자, 현재 경찰이 노조원 50여 명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분산을 해서 이송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노조원들 연행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 시내 5곳에 네. 경찰서에 지금 체포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악경찰서, 용산경찰서, 양천경찰서 등 5곳인데요. 일단 이곳 외에도 이제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분산해서 아마 이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형사 고소되어 있는 대상은 지금 주동자 191명입니다. 그래서 파업 집행부, 지금 철도노조 집행부 191명에 대해서 현재 지금 형사 고소 대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5곳 외에도 다른 곳으로는 아마 분산해서 아마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을 하면서 최루액까지 살포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유리문이 깨지는 상황을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네. 철도 노조만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현재 경찰과 대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국회의원들도 지금 일부가 외부로 끌려 나갔고요. 굉장히 지금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만약에 체포를 하게 된다면 김병환 노조위원장을 체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설립된 지난 95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2009년 때만 해도 이렇게 철도 파업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야권이 함께 연대해서 지금 사회적 공공 이슈로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협 개정 그리고 인력 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이 주요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번 파업 같은 경우는 철도 파업은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가 주요 사안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여론화에 어느 정도 속공을 한 그런 철도 파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권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 연대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철도 노조 자체의 어떤 그런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코레일하고 철도 노조가 파업 전에 32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32차례 접촉을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9차례 파업 이후에도 9차례 접촉을 했지만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임금 문제라면은 원래 파업의 원래 사실 명분이었던 임금 문제였다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KTX 민영화다 아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는 사실 코레일도 철도 노조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 여권,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코레일이 함께 있고 야권, 그리고 민주노총, 노동계, 그리고 철도 노조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모든 걸 같이 결정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최장기 철도 노조 파업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철도 노조 집행부 20여 명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체포된 사람이요.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45살 고모 씨, 그리고 경북 영주본부 간부 47살 윤모 씨인데요. 윤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철도 노조 지도부의 첫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주로 지방 본부에 있는 본부장들급을 먼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철도 노조는 굉장히 조직력이 강한 그런 조직입니다.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대전, 그리고 부산 등으로 해서 5대 광역 본부가 있습니다. 5대 광역 본부의 일단 핵심이 되는 본부장급을 먼저 지금 체포를 한 거고요. 지금 핵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서울에 지금 민주노총에 지금 경찰이 체포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상당수가 많은 현재 고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중징계를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199명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해서 20명이 파면됐고 해임이 149명, 정직이 407명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실제 최종 결정으로 파면이 17명, 해임이 27명이나 발생했거든요. 현재는 191명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이나 아마 큰 처벌이나 제재가 주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도 오늘 오후 2시 반에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또 잠시 뒤인 오후 2시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호소문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취재기자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전준영 기자 불러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이 잠시 뒤에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전준영입니다. 국토부와 안행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잠시 뒤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번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된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조원들의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현혜 코레일 사장도 오늘 오후 이문 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휴일인 오늘 수도권 전녹차 등의 운행 횟수가 평일보다 훨씬 줄어들면서 운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83%였던 열차 운행률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76%까지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KTX 운행률은 73%, 수도권 전철은 85%, 통근 열차 운행률은 60%까지 내려갑니다. 새마을호는 평소에 56%, 서울과 천안 아산권에 있는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 ITX 청주는 63%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 40% 운행률을 유지했던 화물열차는 30%까지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에 열차를 대체해 시멘트나 컨테이너, 석탄을 운송하는 차량은 내일 낮 12시부터 민자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수도권 전철 승무원으로 투입됐던 한국교통대학생 238명이 학교로 복귀하고 대신 군장병 300여 명이 수도권 전철 승무원으로 투입됩니다. 이로써 철도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군장병은 현재 전철 기관사를 지원 중인 154명을 포함해 모두 45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주정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9시 35분쯤입니다.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 작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 2층으로 경찰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원과 몸싸움도 벌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50여 명이 연행이 돼서 경찰서 한 5곳에 분산이 돼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통진당 오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상규 의원과 김선동 의원, 김재현 의원, 김미희 의원 등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오병윤, 이상규, 김선동 의원은 현재 경찰이 끌어내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은혜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현관문을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살포했습니다. 또 노조원 일부는 이 과정을 좀 저지를 하기 위해서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면서도 반발을 했고요. 경찰은 민주노총 주변에 병력 4천여 명을 배치를 했다. 교통도 통제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14층과 15층에 철도 노조 지도부가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에어매트 2개가 민주노총 건물 앞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승윤 기자, 좀 상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현재 지금 철도 노조 집행부는 포레일 사측에서 지금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인 체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보이는데 일단 현재 포레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견뎌낼 수 있다. 이 누적된 피로를 감안할 때 견뎌낼 수 있다고 본 마지노선은 14일 정도였습니다. 이건 파업 전에 포레일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에 따라서 운행률이 2차 감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80%를 유지했던 열차 운행률이 70%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불편이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80%에서 70%로 떨어지면 뭐 어느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게 된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열차를 운행하다가 2차례 정도 좀 줄어든 게 이제 3차례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공백이 크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실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TX 운행률 같은 경우는 지금 80% 후반, 거의 9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73%로 떨어집니다. 수도권 전철도 85% 운행률로 내려가고요. 통근열차 운행률도 6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열차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지난주엔 그래도 40% 정도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으로 운행률이 떨어져서 시멘트를 비롯한 물류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